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건설업계 모래 수급을 위해서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 기간을 연장하려는 데 대해 어민들이 어장 황폐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모래 채취는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온 문제죠.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는 지난달 16일부터 중단됐습니다. 5번째 채취 기간 연장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이해 당사자 간 접점을 못 찾는 상황. 골재 채취와 관련한 갈등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뒤늦게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건설과 수산업계 등이 모인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이견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장을 좁혀 해결책을 찾자는 자리였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바닷모래 외에는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2017년 골재 수급 계획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른 쪽에서 추가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경남과 부산, 울산에 소비되는 모래 60%는 바닷모래. 수협과 어민들은 회의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채취 연장 반대를 위해 대규모 해상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서로 각 수산과 건설계 대립백이 되는 회의백이 안 되고 뭔가 대책을 찾으려고 다시 모이지만 오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피해가 미미하다는 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가 부실 논란으로 결국 재조사가 결정되는 등 골재 수급과 어민 피해 사이에서 정부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올해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남교육청은 국정 역사 교과서 시행을 거부하고 연구학교 신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큰 논란 속에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700건 이상을 고쳤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 문제 등으로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을 내년으로 미루는 대신 올해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연구학교를 지정해 줄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경남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이게 학교 현장에 공문이 내려간다면은 또 연구학교 지정에 관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학교 현장의 역사 교사들도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화로 획일화시킨다고 하면 이건 역시 시대를 역행하는 문제가 아닌가. 국립고등학교인 경상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도 교육부의 연구학교 신청 요청에 대해 최근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연구학교를 직권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을 요구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허위로 받아낸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를 비롯해 직원과 브로커 등이 포함됐고 이들이 가로챈 체당금은 모두 5억 8천여만 원입니다. 국내 파프리카 재배종의 99%는 네덜란드 등 해외 종자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산 종자 개발이 시급한데요. 최근 국산 미니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국내산 품종 수출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는 미니 파프리카 품종인 라온. 경당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라온은 기존 외산 미니 파프리카보다 크기도 크고 수확량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우수한 품종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와 독점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말부터는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파프리카보다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당도나
맛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뛰어나가지고. 국내 재배되는 파프리카의 약 99%는 네덜란드 등 외국산 종자. 해마다 외국에 지불하는 사용료는 12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경남농업기술원은 국산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품종 육성 연구를 진행해왔고 최근 라온과 꽃갈이 종자 개발에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미니 파프리카는 포화된 일반 파프리카 시장에 새로운 대체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파프리카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미니 파프리카로 자연스럽게 품목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산 파프리카 품종 개발이 수출 문턱을 넘으면서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울산에선 최근 문을 연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수입을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지자체가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홍희 기자입니다.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약 3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입니다. 남구는 재개관과 더불어 돌고래 폐사 은폐 문제로 중단된 새 돌고래 수입 계획도 조만간 완료합니다. 2마리가 추가로 오게 될 건데요. 그럴 때는 이제 3마리와 2마리 분리 사육을 해서 돌고래들이 힘들 때마다 교체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돌고래 폐사는 돌고래 사육 그 자체가 학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고래를 좋은 수조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상 수족관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바다의 해양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교육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남구청은 반발 여론을 의식해 환경단체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면서 밀실 행정이란 비판도 불거졌습니다. 남구청은 수입 일정도 공개하지 않은 채 돌고래 반입을 강행하고 있어 환경단체와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를 둘러싼 관광 콘텐츠 창출과 생명권 우선의 가치가 충돌하면서 울산의 상징 고래가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어제는 겨울 햇살이 비추면서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 0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창원 8도, 진주 7도로 한낮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온화한 날씨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북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서풍을 타고 약한 바람까지 불면서 대기 건조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김해 1도, 그 밖에 내륙 영하 1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창원 8도, 거제 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부터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진주가 0도, 거창은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사천과 진주 7도, 산청과 거창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동해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시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2개 국가에 오는 4월 14일부터 예정인 종합무역사절단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창녕군은 오는 3월 말까지 관내 시설물과 건축물 등 438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합천 지역의 유일한 작은 영화관인 합천시네마의 누적 관람객이 개관 6개월 만에 3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함안군이 AI의 확산 우려로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제19회 정월 대보름맞이 달집 사르기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대산중학교 3학년 3반 학생들이 10만 5천 원, 김해 경원고 테크 동아리, 김해 진영 세일아파트 경로당, 세일아파트 분여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해 대동면 초정경로당, 시래경로당, 주식회사 현대시스템, 창원 의창구 동전경로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 진해구 삼주공 아파트 여성노인정, 합천군 대양면 체육회, 거창군 거창읍 송정 할아버지 경로당, 운정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읍 장팔 아랫담 경로당, 당동마을 주민, 모곡 할머니 경로당, 죽동마을에서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거창읍 대평 할머니 경로당, 상림 제2경로당, 개봉경로당, 개화 할아버지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오는 10일까지 견과류와 곡류, 나물류, 농산 가공품 등에 대해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는 위장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경남농관원은 인터넷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이버 단속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김해시가 최대 현안인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병원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김해시는 먼저 인제대와 동아대 병원이 매입해 20년째 나대지로 방치 중인 대학병원터의 활용 방안을 찾고 병원 건립 의사가 없을 경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의대를 차례로 방문해 병원 건립을 적극 권유할 계획입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일 센터에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는 구인 의사가 있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전문 상담사를 초청해 면접 방법을 알려주고 다양한 취업과 창업 정보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식회사 나라 M&D와 위딘 등 강소기업 3곳이 참여해 20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